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인매장 코치 대표 용선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매장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요새 무인매장 창업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기도 하고, 요즘같이 인건비가 제일 비싼 시대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 다들 자본적인 면에서 유인매장보다는 무인매장을 더욱 선호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저도 무인매장 100개 이상 창업을 해드린 경험으로서 무인매장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게 정말 큰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래도 매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보안과 도난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충분히 사업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욱 인건비가 비싸지면 비싸졌지 저렴해질 일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5년 이내 무인매장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무조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매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무인매장의 아이템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터디 카페, 무인 과일 가게,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 문구점, 사진관, 키즈카페, 노래방, 프린터샵, 실내 스포츠, 심지어 요즘 버거도 무인매장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요? 나중에 기회 되면 무인매장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매장 아이템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매장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인매장 아이템별 장단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아이템 선정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인매장을 창업하기로 한번 마음 먹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이지만,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매장의 운영과 나의 성향이 잘 맞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 점주님 중에 매출이 정말 잘 나온 사장님 계셨습니다. 남자 사장님인데 문구점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새로운 물건도 서치하는 것도 좋고, 정리정돈하는 것도 너무 좋고, 진열 위치 막 계속 바꾸면서 팔렸을 때 그 희열감도 있고 등등 너무너무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친구분이 따라 차리셨어요. 근데 웬걸? 상권도 너무 좋고 매출도 잘 나오지만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고 해요. 힘든 이유가 진열을 이걸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건을 뭘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도난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밤까지 CCTV를 TV에 켜서 보고 계신대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매출을 포기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가게를 다른 분한테 넘기신 사례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우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가족한테 가고 가족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절대 남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안 돼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나는 정리정돈하는 게 자신 있다. 그럼 아이스크림, 패션, 문구점, 진열에 가까운 무인매장 창업이 정말 좋고요. 나는 센스도 있다. 난 공간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공간 임대업 너무 좋죠. 그리고 난 청소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정말 있거든요. 청소 좋아하시는 분? 그럼 스터디 카페, 빨래방, 필터 교체하고 청소 위주로 가는 그런 무인샵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도난에 힘들다. 성격상 계속 CCTV 보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CCTV를 계속 보셔갖고 위에서 한번 혼나셨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문구점, 아이스크림, 그 소매점 같은 경우는 피하셔야 되겠죠. 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고 싶다.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무인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일찍이나 밤늦게 청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그 생활 패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본이에요. 내가 처음에 소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억대가 넘는 자본으로 무인을 할 것인지 그것도 천차만별이죠. 창업 비용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이거 잘 된대. 그래서 또 이거 알아보고, 또 누가 이거 잘 된대 하고 또 거기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난 분들 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상권 뺏기고 아이템 놓치고 유행 지나고 정말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죠. 내가 창업의 자본을 얼마 쓸 수 있는지도 정해두시고 아이템을 찾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내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퇴근길에 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집에서 1시간 거리. 말렸죠. 하시지 말라고. 근데 하신다고 해서 해드렸지만 결국 몇 달 못 하시고 힘드세요.
20분 거리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 거리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것도 힘들다, 난 집 앞에다 무조건 할 건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동 거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거리 이상 오픈했다가 주말에는 매장 갈 때마다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장에 마음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럼 매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맞는 업종, 자본금, 나의 노동시간을 잘 고민해 보시고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